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그 원자력 연구원을 지나가는 하천, 이 하천이 이제 결국은 이제 흘러서 이제 대전 한가운데 있는 갑천이랑 만나게 되는 그 하천이죠. 그렇죠, 예. 그 하천에 있는 흙을 떠가지고 방사선 측정을 해보았더니 세슘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세슘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나왔다는 것은 연구원에서 어딘가 생 거다. 그래서 역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31일 날 이와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중간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봤더니 원자력 연구소 안에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 액체 중저준위 폐기물을 증발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액체 그 핵폐기물은 이걸 드럼통에 넣어서 처분하기가 안 좋아요. 예. 왜냐면 드럼통이 녹이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기를 그냥 이렇게 자연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찌꺼기가 남겠죠? 그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드럼통에 넣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 증발시 시설에서 물이 샌 거예요. 물이 샌 거를 나중에 CCTV를 봤더니 9월 달에 물이 샌 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물이 샜던 것이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1월 달에 발견을 한 거니까 지난 몇 달간 방사선 물질이 다 흘러져서 나와서 하천에 그냥 노출된 게 발견됐고 언론에는 그냥 실수라고만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이게 이 내부 구조상 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필터를 교환할 때마다 샜을 거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그 이제 연구원의 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면들에서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실수, 작업자의 실수라기보다는 그동안 이런 방사선 물질이 밖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근데 또 그게 있더라고요. 자연 증발 시설이 80년대부터 이제 가동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설계도면도 제대로 없어서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내부의 추가적인 검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원자력 연구소 안에 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사선 물질이 샜더라도 모르거나 아니면 그 양이 좀 작거나 아니면 그 인근 지역의 토양만 오염시키는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오염된 것이 빗물이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인근 지역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작은 이제 요번에 자연증발시설로 시작한 거지만은 원자력 연구실 안에 핵폐기물 보관에 대한 중저준위 폐기물에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물 갖고 간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전반에 대해서 사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안 한 거죠. 그리고 13년간 650리터가 흘러나갔으면 사실 여기가 이 덕진천으로 시작해서 관편천으로 이어져서 갑천으로 나가는 거고 이 사이에 이제 주민들 거주 시설들이 꽤 밀집해 있는 시설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토양 그리고 물 그리고 아마도 갑천에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잡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검사.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민간 감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역할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조사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막 굉장히 깨끗하고 이럴 것 같지만 80년대, 90년대 지은 시설들이 그대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대전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 3개의 어려움을 이게 겹쳐서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발전소가 없다 보니 핵시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핵이 그렇게 위험한 건데 그런 걸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핵을 갖고 있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사실 원자력 연구원이 기술도 괜찮고 뭐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의식을 갖고 일하시는 기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믿어보려고 했으나 이게 그런 수위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너무나 이제 부실한 행정과 관리 때문에 이 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지고 있고 근데 원자력 연구원은 사실 굉장히 경직된 태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전달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사실은 이게 잘
이제 시정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시민들은 지쳐가고 대전시는 이제 법적인 권한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대전시 원자력 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핵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위험성이 사실은 이제 대전의 이 세계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서 이 핵 문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인 거고요. 그렇죠. 예. 내부를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힘들겠으나 지금 요번 같은 경우도 원자력 연구원 부지 밖에서도 지금 세슘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지자체가 인근 지역을 정기적으로 환경 조사를 하고 했더라면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먼저 발견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기본적인 장치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시는 그것과 관련한 집행부의 부서도 있고 원자력 안전 협의회도 구성해놨고 그렇죠. 예. 시의회는 이제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인 권한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다른 일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네네.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소극적이다.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세슘이 유출되고 나서도 대전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하면 원자력 연구원이 바로 상의를 했을 텐데 그렇죠. 예, 보름이나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시민들이 아는 데는 그거보다 일주일이 더 걸리고 더 걸렸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전시의 태도를 좀 반증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 시민들이 사실은 나서서 조례도 만들고 뭐 대전시랑 원자력 연구원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이게 그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네. 시민들은 답답하고 불신은 쌓여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제안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당장 시급한 것 중에 한 개는 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처벌이 굉장히 손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집단, 정확하게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겠죠.에 대한 정확하게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 안에 다양한 핵시설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하는 절차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처럼 물이 샜다. 예. 그럼 물이 샜을 때 그때 보고를 했더라면 그 9월달, 작년도 9월달에 이 문제를 알게 됐겠죠. 근데 그렇죠. 보고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올해 1월달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 체계, 재발 방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지자체와 원자력 연구원 그리고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안위가 함께 이 문제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나 어차피 원안위는 킨스를 통해서 지금 원자력 안전기술원을 그렇죠. 통해서 예. 감시를 하고 있으니 지자체가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 감시 기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된다. 예. 한 군데만 맡겨갖고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시에 체크하기 위한 그런 법과 제도의 보완, 개선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문제든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러려면 아까 부부장님 말씀대로 원자력 연구원 안에 이제 폐기물과 네. 원료를 갖고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된 시설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대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조사하고 이런 걸 이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개하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스마트 원자로나 뭐 파이로 프로세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도 이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예.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더 큰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먼저 저희 정의당이 이런 문제에 늘 함께하고 앞장서 오기도 했는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또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이 핵 안전과 장기적으로는 이제 탈핵 등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장하는 이런 정치 세력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제 지지를 보내주시면 이런 게 좀 이런 정책들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부장님 한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전에 원자력 연구원이 있다는 사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또 파일럿 프로세싱처럼 그 안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적인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뭐 당연히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원자력 연구원 인근에 있는 대전 지역, 유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것이 저는 단순하게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당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세슘, 코발트 뭐 이렇게 해서 원자력 연구원에 유출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원자력 연구원 전반에 대한 문제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대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대전시 차원에서 보면 이 지속 가능성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무엇보다 가장 앞에 가치로 둬야 될 문제인데, 우리 대전시가 혹은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탈핵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사실은 뭐 이제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원자력 연구원 등 각 이 핵 관련한 기구들이 또 현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 탈핵 정책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문제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좋겠고요. 정의당은 이전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들을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